시시각각 급변하는 서울의 오늘 시민에게 유용한 생활 정보와 화제의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슈 10분 체크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서울시 문화정책자문단 김성수 문화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김성수입니다. 최저임금이 그러니까 7,530원. 예. 이전에는 이제 6,470원이었는데요. 예. 이것이 내년부터 7,530원으로 올린 것으로 확정됐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16.4% 네. 올랐는데요. 네. 여태 그 올라가는 퍼센테이지가 보면 한 6에서 7% 정도 올라갔는데 네. 16.4%. 네. 그러니까 거의 3배 가까이가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년 평균에서. 네. 지금 금액도 7,000원대로 훌쩍 넘어서 7,530원으로 결정이 돼서 아주 실질적인 영향력을 좀 끼칠 예정인데요. 네. 원래 이제 그 노동자 측과 또 사용자 측이 만나가지고 합의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사용자 측에서 6,500원대를 제시를 해가지고 빈축을 사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면 6,470원인데. 예, 6,500원대를 제시해서 예. 예, 정말 한 자릿수도 아니고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 2.4% 뭐 이렇게 오르는 걸 제시를 했다가 빈축을 사고 노동계에서는 이제 10,000원대를 고집하다가 네. 10,000원을 접으면서 이제 급속도로 이렇게 서로의 입장 차가 좁혀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이제 사용자 측에서는 7,300원을 최종적으로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7,000원대는 상징적으로 넘자라고 하는 것이고 또 노동자 측에서는 이제 7,530원을 최종적으로 제시를 했는데 전체가 다 투표를 했을 때 네. 근로자위원 측이 제시한 7,530원으로 다수가 나와서 그렇게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네. 자, 하여튼 그 7,530원으로 이제 새정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게 사실상 원래 공약사항이 1만 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10,000원이지만 2020년까지 10,000원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추세대로 올라간다면 2020년 전에 10,000원을 도달할 것 같습니다. 매년 이 정도 퍼센트로 인상하면 그렇죠. 그렇다는 예.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 하여튼 7,530원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이 찬반 논란이 아주 거셉니다. 그렇죠. 찬성과 반대 어떤 입장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일단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네. 새벽에 발표가 났는데 새벽에 바로 성명서를 냈어요. 그러면서 어려운 경제 생활 속에서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처사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일자리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도 네. 양극화 완화, 생계 유지 등을 위해서 최저임금은 인상이 필요하지만 사회적 공감대를 넘어서 너무 네. 많이 올랐다. 그러면 영세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지고 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정부 차원의 후속 지원책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정부는 뭐 기본적으로 지원을 직접적으로 한다는 방침이고 실제로 이 인상폭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영세 중소기업이라든가 자영업자들에게 직접 현금을 대략 한 3조 원 정도 풀어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이게 또 포퓰리즘이다라는 그런 비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30인 이하,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그렇죠. 네, 그렇게 한다는 거였죠. 예. 그런데 이제 반기는 측에서는 다들 대부분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들 네. 또 알바 노동자들이 다 밝혔는데요. 네. 일단 20대 청년 알바 노동자들의 입장은 인상되는 만큼 내가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나를 위한, 나의 개발을 위한 그런 시간을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이러다가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을 하면서도 실제로 줄어들지 않고 고용이 안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최저임금이 올라간다면 하다못해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우리 가족들을 위한 저축이라든가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겼다라고 반기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양측의 입장은 이렇게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정리를 해보시죠. 그러면은 평론가님. 그러니까 지금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르면서 실제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든가 저임금에서 있던 뭐 제조업 노동자들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영향을 상당히 주기 때문에 저녁에 이제 밥을 먹으러 나갈 수 있다 그런 얘기까지 들리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 이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460만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대부분 이제 이 혜택이 저학력층 또 여성, 학생, 또 그 고령자 이런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에서도 특히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서비스 단순 노무직 그 종사자들 또 숙박 음식업 종사자들 이런 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는다고 돼 있어가지고요. 지금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데가 부담이 있는 곳은 유통업계하고 자영업계입니다. 대기업은 아닌 거죠, 일단. 사실은 대기업은요.
이번 기회에 눈치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대기업들의 영업이익들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특히나 지금 보면은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피해를 볼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 자영업자들의 위에 있는 네. 대형 프랜차이즈 업계 이런 쪽들을 보면은 사실 이 영역 이익들이 계속적으로 개선되고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업체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 업체들이 어떻게 영업이익들이 올라가느냐 하는 거죠. 네. 가맹점들은 다 죽은 상을 하고 있는데 다들 보면은 뭐 마케팅비라든가 또 연구비, R&D 개발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부분 가맹점에게 떠넘기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 식자재 가격을 깨다 떠넘기기를 한다든가 뭐 그 그릇이라든가 혹은 뭐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떠넘기기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영업이익은 지키면서 마케팅비와 같이 본사가 부담해야 될 걸 전가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불공정 거래의 어떤 지점을 이 부분을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눈여겨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에게 하청단가 후려치기 같은 걸 해가지고 영업이익을 확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상화시켜주는 것들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렇게 최저임금을 개선해 줌으로써 정부에서 마땅히 할 일은 네. 최저임금 때문에 고통받는 유통업계라든가 영세 자영업계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하청단가 후려치기 같은 게 나왔을 때는 다시는 그런 일들을 갖다가 하지 못하게끔 대기업에게도 칼날을 들이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낙수 효과가 이루어져야만 중소기업이 살고 중소기업은 그 여력으로 또 최저임금들을 올려줄 수가 있고 네. 또 유통업계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지금 유통업계가 보면은 대부분 편의점 업계 같은 경우가 굉장히 큰 타격을 볼 상황인데 편의점 업계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계속적으로 성장세였어요. 뭐 주식들을 비롯해가지고 모든 부분이 다 성장세였던 것들을 갖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편의점 업계에서 이제는 편의점 나름대로의 차별을 하면서 영업이익들도 개선이 됐고 매출도 상당히 늘어났어요. 맞아요. 그러면 그 매출들 늘어난 걸 누구한테 돌려야 됩니까? 가맹점 주들한테도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가맹점 주들은 여전히 갑질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먼저 개선을 해야 이제 최저임금에 대한 미수율이 사라진다는 거죠. 지금 우리 최저임금은 실제로 그 최저임금 자체가 낮은 것도 문제가 있지만 네. 미수율,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법적으로 정해놨는데도 그걸 지키지 않는 그런 업체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 미수율을 낮춰야 되는 게 네. 과제인데 지금 당장은 지금 임금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낮춘다는 게 좀 요원하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원청 사업자들, 대기업들에게 조금 더 날카로운 공정거래의 칼날을 좀 들이대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될 수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7,530원으로 좀 인상된 부분들은 좀 급했던 측면이 있는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문제는? 사실 이 문제를 놓고 네. 여러 가지 시각들이 존재합니다. 네. 자, 일단 피해가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경기가 오히려 얼어붙을 것이라고 보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분들은 이제 어떤 악순환이 생길 거라고 보냐면 최저임금이 올라간다. 그러면 영세 자영업자들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도산하거나 글쎄 말이에요. 혹은 일자리를 없애버린다. 줄일 것이다. 그러니까 알바를 없애고 자영업자 혼자서 몸으로 때우는 그런 형태로 가족들이 때우거나 이런 형태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네. 그걸로 아우성이 생기면 물가가 인상된다. 그러면 물가가 인상되면은 결과적으로 그 피해가 다시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한테 돌아가니까 최저임금의 효과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런 주장들을 하고 계신데 이 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정부에서는 이런 영세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3조를 갖다 배치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통계를 보면 최저임금이 올라간다고 해서 지금까지 한 7%, 8% 정도에서는 그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폭들은 별로 없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16% 정도 올라가니까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은 끼칠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상당히 큰 변화가 봅니다. 문제는 고용을 유지시켜 주는 전제. 그리고 물가 상승들을 안 갖고 오는 전제하에서 그 효과가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정부의 후속 대책이 중요한 것이고 이 후속 대책에 대해서 사실 딴지를 건다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일단 뭐 보수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아니면은 보수 야당 입장에 봤을 때는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요. 지금.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사실은 빅맥 지수라고 있잖아요. 네. 특정한 상호가 노출이 됩니다만 패스트푸드 업계의 대표적인 한
햄버거 가게에 빅맥이라고 하는 그 좀 어떻게 보면 호사스러운 메뉴, 네. 한 끼를 든든히 먹을 수 있는 그 메뉴 가격을 이제야 올라섰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1시간을 해서 네. 그 정도는 사 먹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아직까지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빅맥을 판매하는 그 패스트푸드 업체의 경쟁 업체의 그 비슷한 그런 메뉴는 아직도 못 사 먹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더 전향적으로 이 최저임금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갖다 개선해 나가면서 고쳐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 자영업자의 문제들이 인건비 때문이었냐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돼요. 물론 일각에서는 이렇게 인건비 보조해주고 직접적으로 한다면 외국인 노동자만 좋아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외국인 노동자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 아닙니까? 네. 네, 그들이 돈을 버는 것을 왜 분리를 해가지고 그들이 돈을 벌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특히나 바닥층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최소한 1시간을 일해서 밥을 먹고도 조금 돈을 가져갈 수 있을 정도의 정도는 맞춰줘야 되지 않는가. 이거는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이제 벗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는요. 서울시에서는 좀 근데 서울형 생활임금을 대폭 인상한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이건 또 어떤 건가요? 서울시에서는 아주 선제적으로 지금까지 생활임금이라고 해가지고 최저임금보다 실질적으로 생활에 나가기 위해서는 이 정도 임금이 1시간당 보장돼야 된다라고 기준을 제시했는데 이게 8,197원인데요. 네. 이걸 대폭 인상해서 지금 2019년에 10,000원대 진입을 추진하겠다. 먼저 지금 서울시가 먼저 가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2018년에 9,000원대로 인상하겠다고 지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0원 가까이가 올라가는 것이죠. 네. 이렇게 되고 이제 2019년에 가면 10,000원대가 진입이 된다면 서울에서는 특히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든가 이렇게 저임금 노동자들이 뭐 웬만큼 일을 하면 충분히 저녁을 즐길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임금 수준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알아보죠. 지금 교육부가요. 여름방학이면 이 고액 불법 학습 캠프가 성행한다 그러던데 이걸 집중 단속한다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그냥 광고들 그렇게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무슨 대입 자격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집중 과정이 있다. 4주 동안 완성시켜준다. 그래요? 그러면서 무려 720만 원을 내라고 하는 이런 캠프들이 지금 막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캠프들을 갖다 꼼꼼히 들여다보면은 사실 학원으로 등록한 업체들은 이런 금액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 한계가 정해져 있거든요. 시간당 심지어 10분, 수강료가 다 돼 있죠. 10분당 기준 수강료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들은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업체들인데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업체라고 하면 강의나 학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는 불법 캠프가 난립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캠프들은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사기일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고요. 그걸로 인한 피해들이 도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밝힌 것이고요. 이 캠프에 대한 단속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금 현재 뭐 기숙해가지고 숙박비를 받으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학원들 같은 경우도 방학 때 활개를 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수 문화평론가였습니다.